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4월 7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 참조하여 가족방 입장하셔서 회원님들과 정보 교환 및 분석 조합자료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리에어 프로시노네 대 볼로냐. 프로시노네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잔류를 노렸는데 잔류와 강등의 커트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에가 워낙 치열한 잔류 경쟁 중으로 많은 팀들이 비슷한 승점을 기록 중이기에 현재 순위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8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다음 시즌에도 세리에어에서 뛸 수 있습니다. 4위 팀인 볼로냐 상대로는 수비에 치중하며 승점 추가를 노릴 것입니다. 볼로냐는 살레르니타나를 제압하며 이제 3위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로마와 아탈란타, 라치오 등 챔스권 팀들을 모두 밑으로 두고 있고 유벤투스와의 승점 차이를 이전까지 좁혔습니다. 이번 시즌 유럽에서 라리가의 지로나와 더불어 가장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는데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솔리니와 셀레메이커스, 퍼거슨 등 이선 공격수들의 시너지가 대단하고 오드가르트도 엄청난 존재감입니다. 부상 중이던 주전 공격수 지르크지도 돌아왔습니다. 볼로냐의 승리를 봅니다. 프로시노네는 소울레와 헤이니에르 등 기회를 골로 연결할 공격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시아니니의 중원 존재감이 약해지며 최종 수비 보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루어가 안정적으로 공격 전개를 하며 오솔리니와 지르크지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볼로냐가 승리할 것입니다. 몬차 대 나폴리. 몬차는 지난 라운드에서 토리노에 패하며 상위권 추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난적 상대로 수비 위주로 나선 경기였는데 중앙 미드필더로 나섰던 페시나의 퇴장 이후 생긴 수적 열세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따내는 등 시즌 중후반 페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8위를 달리던 나폴리와의 승점 차이도 3점에 불과하기에 한 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 상승도 가능합니다. 나폴리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아탈란타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 경기를 빠졌던 오시멘이 돌아오는 등 풀핏으로 나선 경기였는데 공수에서 상대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3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중위권 팀들에게 추격당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결과가 중요하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엘린스키와 로보트카, 앙귀사 등 그들이 가장 좋았을 때의 중원 조합을 가동해 원정승을 노릴 것입니다. 나폴리의 승리를 봅니다. 몬차는 비슷한 팀 상대 성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위권 팀 상대 성적은 다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중원에서 공격 작업을 책임지는 페시나의 결장도 감안해야 합니다. 로보트카와 앙귀사가 안정적으로 중원을 지켜내며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논지와 폴리타노가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오시멘을 지원할 나폴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브레스투와 대 메스. 브레스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고전 끝에 로리앙을 잡고 2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모나코와 릴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기에 2위 유지의 위기를 맞았는데 1점 무승부에 이어 로리앙을 잡고 최근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홈경기에서는 강등권 팀을 상대하기에 공격적으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브라이미가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르 두아롱과 무니에, 사트리아노 등 스리톱은 건재합니다. 직전 경기를 징계로 빠진 중앙 미드필더 리즈멜로는 이 경기에 돌아옵니다. 메스는 모나코에 완패하며 잔류권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낭트와 클레르몽 등을 잡으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었는데 연패가 컸다. 그래도 아직은 잔류권과 승점 차가 4점이기에 충분히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원정에서 2위 팀을 상대하기에 최전방에 나설 미카우 타제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 위주로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레스트의 승리를 봅니다. 메스는 최근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미카우 타제가 안정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원의 수비 보호가 되지 않기에 실점도 늘어났다. 마그네티와 둠비아가 중원에서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무니에와 페레이라가 돌파로 상대 수비를 몰아칠 브레스트가 승리할 것입니다. 몽펠리에 대 로리앙. 몽펠리에는 지난 라운드에서 르아브르를 잡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리그앙이 치열한 잔류 경쟁 중인 이번 시즌이기에 승점 1점이 중요한데 원정 3점을 따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페리의 골이 나왔고 교체로 들어온 줄리엔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파리에 대패하고 난 이후 경기기에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타마리와 아코르의 투톱 가동도 성공적이었는데 두 명의 공격수가 활발하게 위치를 바꿔가며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줬습니다. 로리앙은 브레스트에 패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리그 2위 팀 상대로도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며 경기를 운영했지만 결정적인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밤바가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경기는 순위 경쟁 중인 팀을 만나기에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몽펠리에의 승리를 봅니다. 로리앙은 현재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순위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공격의 기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16위기에 몽펠리에보다 상황이 급합니다. 공격의 기여를 올릴 원정팀 상대로 페리와 사바니어가 중원에서 압박을 통해 상대 공세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아코르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몽펠리에가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랭스 대 니스. 랭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근 엄청난 상승세인 리옹을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공격의 기여를 올린 리옹 상대로 90분 내내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윙백인 오쿠무가 중요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로 인해 리그 5위인 니스와 승점 차이를 4점까지 좁히며 시즌 마지막 대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니스는 랑스를 원정에서 잡으며 2위권 추격에 기여를 올리나 했지만 지난 홈경기에서 하위권 팀인 낭트에 패했습니다. 연승을 위해 모하메드와 보가, 라보르드 등 공격수들을 대거 투입한 경기였고 테렘 모피가 2경기 연속골에 성공했는데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2위인 브레스트와 승점 차가 7점으로 벌어지며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니스의 승리를 봅니다. 랭스는 디아키테와 이토 주냐 등이 나서는 공격진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션스컵을 다녀온 이후 아데라미드와 아그바두의 중앙 수비가 다소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이기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피가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고 보가와 라보르드가 뒤를 지원할 니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툴루즈 대 스트라스부르. 툴루즈는 지난 라운드에서 클레르몽을 완파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을 프랑스컵 대회 우승으로 이끌었던 달링가가 다시 골을 터뜨렸고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시에로가 2골을 폭발했습니다. 승격 이후 리그왕에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중상위권 팀의 전력을 보여줬기에 이번 시즌 순위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는 3승을 따내는 등 좋은 시즌 마무리를 위해 가고 있습니다. 스트라스 역시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모나코에 석패한 이후 나선 2경기에서 렌과 낭트 등 쉽지 않은 팀들을 연파했습니다. 몸 상태를 끌어올린 가메이로가 바크와 엠마누엘과 함께 3톱으로 나서 공격을 잘 이끌었고 페린과 소우는 수비 라인을 물샐 틈 없이 지켜냈습니다. 강등권과 어느 정도 격차를 두며 이제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가고 있습니다. 접전을 봅니다. 툴루즈는 두 팀을 통틀어 가장 위력적인 스트라이커인 달링가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에 부딪히며 기회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시에로와 고우 등 뒤를 지원할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아라가 중원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페린이 수비 라인을 지켜낼 원정팀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진 못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리버풀. 맨유는 주중 경기에서 첼시에 패했습니다. 선제 2골을 내줬지만 3골을 내리뽑으며 역전에 성공했었는데 인저리 타임에 2골을 내줬습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토트넘과 격차를 줄일 수 있었기에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그래도 우승의 캐스팅 보트를 쥔 팀이자 유럽 대항전 출전을 노리기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가르나초와 안토니, 페르난데스 등 이선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은 셰필드를 잡고 1위를 유지했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의 추격이 있긴 하지만 자력 우승의 기회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승을 위해서는 전승이 필요하고 이 경기를 승리해야 합니다. 누네스와 각포 등 골을 넣은 선수들을 비롯해 중원도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원정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접전을 봅니다. 맨유가 원정에서 맨시티와 첼시 등 전통적인 라이벌에 패하긴 했지만 홈 경기는 다르다. 페룬과 에반스 등 부상자들도 돌아온 데다 마이누가 중원에서 점유율을 내주지 않기에 리버풀 상대로도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맨유가 홈에서 중원의 분전 속에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분데스리가 호펜하임 대 아우크스부르크. 호펜하임은 지난 라운드에서 패하며 3연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리그 선두인 레버쿠젠 원정에서 베이어의 선제골로 앞서가며 승점을 노렸는데 경기 막판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의 위기를 맞았기에 남은 시즌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그나마 강점이 있는 홈에서 크라마리치와 베우호스트, 베이어 등 3톱을 앞세워 경기 내내 상대를 몰아칠 것입니다. 아우크스는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라운드 쾰른전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후반기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뜨거운 팀입니다. TH와 옌센 등이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좋은 기회를 잘 만들고 있고 하우레우의 수비적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호펜하임의 승리를 봅니다.
아우쿠스부르크의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호펜하임도 홈에서 그리 떨어지는 팀이 아닙니다. 특히 제공권 장악이 좋은 베르호스트가 부진을 떨쳐낸 데다 크라마리치의 공격 전개가 살아났기에 홈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